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나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만년 상승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빨간불만 켜고 매일매일 상승만 보이지도 않고요. 반대로 매일매일 하락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타이밍에 하락 추세에 딱 그때 들어가서 그때 나왔다 이러면 진짜 좀 재수가 없게 하락만 다 겪고서 나오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오르내리는 게 반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 그룹주들의 조정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분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개월 가까이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8개월간 거의 지금 최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한 5% 들었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시장의 악재성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악재성 이슈들이 하나씩 좀 걷어져가는 분위기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물론 또 푸틴 대통령이 핵을 쏜다거나 이래버리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또 무너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도 안 하겠지, 안 되겠지 라는 식으로 일단은 시장이 어쨌든 반응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든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일단은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것도 좋다, 쟤도 좋다, 다 좋다라고 떠들어요. 맞습니다. 좋은 것들이 사실 많고 좋은 놈들이 싸져 있기 때문에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기준 몇 가지만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사고 싶을 때는 이 기준에 한번 틀을 맞춰서 주식을 좀 골라보고 선별하는 이런 시간을 좀 반드시 한번 거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영상 좀 나름 진지하게 브리핑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 2% 좀 안 되게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2%대, 카카오 페이 4%대, 뱅크 3%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조정을 좀 뛴다라고 해서 이 녀석들의 그동안에 조금 좋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멘텀과 그 다음에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뭐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종목들은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뭔가 매수를 했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은 쉬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쉬면은 나한테 바로바로 손해로 찍혀버리니까 그런 애들은 쉬면 안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적당히 좀 쉬어주면서 대신에 오래 달려주는 게 좋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뭐 쇼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것처럼, 혹은 뭐 계주 이런 것처럼 단거리가 있고 약간 중장거리 마라톤 시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주 방식.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계주, 마라톤, 장거리죠. 그 다음에 단타로 최근에 뭔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단거리, 그렇죠? 단거리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쉬지 말고 빠르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고 나발이고 빨리 뛰어야 돼. 그냥 빨리 뛰어서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해서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단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첫 번째,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 투자 성향이 뭐고 내 투자 스타일이 뭔지를 모르면요, 자꾸 누가 얘기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것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건데, 백화점 가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다 사드리고 내가 백화점을 차리려고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건 맞아요. 백화점 가면 다 삐까번쩍하고 다 사고 싶지. 필요 없어도 저기 뭔가 세일한다 그러고 반짝거리고 행사하고 이벤트 하면 다 내가 사야 될 것 같거든. 그런 욕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내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신발을 사러 갔어. 근데 옆에 신발 사고서 셀러가 살짝 권해. 혹시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요즘에 우리 뭐 이런 의류 이쪽으로 뭐 할인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 이러면서 막 권해요. 그분들은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면 괜히 훅하거든. 기다리면서 포장하는 동안 자꾸 눈이 가거든. 또 싸대, 신상이 돼, 반짝거리거든, 이뻐, 사고 싶거든. 그러면 사게 돼요. 정작 사고 와? 안 씁니다.
한두 번 쓰고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의 당근마켓에 저기 팔라고 올리면 감가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나는 손해를 보고 파는 거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늘 있어요. 늘. 제 주변 지인분들만 보더라도 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기 투자 성향과 그 투자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내 성격이 잘 맞는 게 뭔지,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을 좀 좋아한다, 혹은 나는 손절 없이 중장기 대형주들 중심으로 산다 등등, 이런 식으로 각자의 투자 성격, 성향, 그 다음에 스타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잘 안 됩니다. 성과가 보통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찰떡궁합인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기준이 먼저여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기다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기다려야 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안 하죠. 뭔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마저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무조건 장투하라고 그러고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근데 반대로 손절을 일체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종목으로 난 장투 스타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매매하시면 환장합니다. 정신이 나가요. 넋이 나갑니다. 그 변동성에 환장해요. 진짜로. 좋은 쪽으로 환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치겠다라는 관점으로 환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이 먼저 있어야 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호흡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단타수행이 늘 강조드리는 것보다 결국에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주가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몰려야 되겠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뭐 값이 싸든 뭐 좋은 어떤 뭔가가 있든 간에 어쨌든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몰려야 돼요.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쉽게 몰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재료를 탁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 분석, 밸류 분석 잘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나는 내가 어떤 종목 딱 나한테 던져주면 나는 밸류 분석 다 된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이나 디테일하게 어렵게 파고 들어가서 분석할 줄 아는 분들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밸류 평가도 개개인마다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단타수행이 분석하는 거 틀리고, 존리 선생님이 분석하는 거 틀리고, 워렌 버핏이 분석하는 거 다 틀려요. 이렇게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각자 틀린데 거기서 결국에는 가장 쉽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슈 하나. 이슈는 좋아, 나빠. 좋은 이슈야, 나쁜 이슈야. 그냥 둘 딱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떴어. 그러면 그냥 올라요. 왜? 저 이슈가 있으니까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대라고 해서 사거든요. 그 사고자 하는 수요가 몰리면 이제 주가가 그렇게 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 포인트 중요한 거 뭐냐면, 항상 이슈로 뭔가 급등을 보이거나 하더라도 그 이슈가 실제로 장부에 찍힐 수 있는 이슈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슈로 찍힐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3번인 이익의 연속성이에요. 결국에 테마주던 실적주던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분석? 이 기본적 분석과 실적 분석. 테마주들 뭐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테마주들 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이슈가 떴는데 그 A 테마주가 급등을 탕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눌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이슈가 마이너스 한 30% 찍혔는데 이 이슈가 그냥 소멸돼 버렸어. 그럼 얘는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 주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근데 실적주라면은 이슈에 대해서는 소멸이 됐지만 실적이 좋을 때 실적 시즌에는 또 주가가 다시 올려서 키 맞추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물리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 종목들에 물려야 결국에 여러분들이 존버라는 게 가능을 해요. 존버하면 올라온다 이렇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물론 맞아요. 뭐 진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존버하면은 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올라오겠죠. 상패 안 당하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없고 실적이 다 썩어가는 기업이야. 그럼 어떻게 돼? 존버가 안 되겠죠? 그거는 바로 화장터로 갑니다. 그런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슈만 보지 마시고 재물을 뜯어서 실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보시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 녀석이 일단은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작게나마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기업인지, 이것부터라도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좀 습관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단타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좀 초점을 두냐면요,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좋아요.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를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뒤에 좀 더 풀어 드릴 거거든요. 증권사 측에서 예측이 좀 더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추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YOY 플러스 최소 300에서 350%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까지 최소 300에서 350%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그 중심이 뭐였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도 2022년도 또한 오딘으로 한 번 더 매출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P2E NFT 이런 쪽으로 같이 사업을 또 엮어가지고 우리 웹 3.0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쪽 방향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게임 테마가 좀 오를 때 그냥 좋다 하다가 내리니까는 이 게임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뜯어볼 게 있어요. 그 뜯어볼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파헤쳐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들 다른 채널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단타수장이 항상 지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현실적으로 버텨가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거나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직접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마 현실적인 조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주는 채널이 바로 저희 주스톡 채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먼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의 재무제표 중에 일단은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알아서 다 뜯어보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는 거지만 핵심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추이 먼저 보셔라. 이거라도 제발 좀 보셔라. 이거라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셨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주식은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젊은 저의 나이 때 주식을 한번 깡통을 차 보셨고요. 심지어 저도 한 번이 아니죠. 저도 두세 번은 깡통을 차봤고요. 그러면서 정말 비싼 수업료를 많이 줬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주식을 잘한다라는 사람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었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벌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저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저는 주고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천만 원이 아닌 정말 단돈 44만 원으로 이 수업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하게 내가 리딩 받기 위해서 그냥 나 뭔가 가입 비용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44만 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라이프를 좀 바꿔줄 수 있고 내가 투자하는 방향성에 누군가가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이런 부분들 돈도 벌면서 최소한의 방어도 돼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하는 걸 누군가는 막아주고 있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니 한 달에 보험료도 몇십만원씩 내는데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한 달에 44만 원 이벤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금액은 정말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다시 내 주머니로 안 돌아오냐? 안 돌아오면은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님들은 가입 비용을 주고 왔다가 가입 비용을 다시 벌어가요. 그럼 이거 솔직히 공짜 아닙니까? 그러고서 교육 자료며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내용들이며 이런 거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다 저랑 또 제가 이제 제 지시를 해드리면서 양방향 소통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단순하게 그냥 돈 놓고 돈 먹자가 아니라 진짜 이 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고 각자 여러분들이 내 걸 어떠 하나라도 무기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고 주식 시장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로 활용을 하셔라. 내가 이 바닥에서 언제든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끌어다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줄 아는 방법과 기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능력 이거를 키우셔야지 지금 당장 매매 버튼, 매수 버튼, 매도 버튼 이것만 백날 눌러봐야 여러분들
되냐고요. 돈을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돈도 벌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을 벌어드리는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직접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뭔가 삶이 좀 나아지고 경제적 여유와 자유, 이런 거 얼마나 진짜 우리가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을 통해서 많은 꿈을 또 이룰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불황이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진짜 참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삶의 여유가 된다면 이 불황이고 이 어려운 시장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돈을 벌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하다못해 진짜 하루에 한 50만 원이라도 벌었다. 이거 뭐 우리 자녀분들이 대학생 내 자녀한테 전세 한 달 이자라도 내주고 원룸 월세라도 한번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좀 벌어들이고, 이런 소소한 것부터 더 큰 그림까지 한번 좀 꿈을 같이 꾸고 그려나가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이 보람이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그게 너무 값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아까운 금액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전혀 아깝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타 수장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저는 44만 원 안 받죠. 제가 44만 원 받고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전문가로서 저희 목표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추후에는 정말 먼 훗날 제 회원이 많아지고 단타 수장인 사람이 더 유명해지면은 누가 저를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나라 그래서 투자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야, 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 꿈은 그겁니다. 저는 저 벌만큼은 벌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막 회원님들한테 우리 막 등쳐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회원님들한테 등쳐먹으면서 제가 막 가입비 뽑아먹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제 그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적정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입 비용, 왜? 저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제 밑으로도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들 굶기는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되 같이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어쨌든 제 회원이 됐다라는 조건하에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것들을 퍼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입비용 저거 아깝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입비용 이상으로 당연히 돈은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44만 원 들였다가 나올 때는 몇백만 원이 됐어. 그럼 공짜인 거지 뭐. 그렇죠? 돈 벌어가면 공짜인 거지. 가입비용 다 뽑아먹고 플러스 알파로 돈을 다 벌어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회원님들처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가시는 걸 보시라고. 단 한 푼이라도 한 달에, 진짜 보통 평범한 직장인 분들은 한 달에 돈 100만 원이라도 난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유를 찾아가셔야죠. 여유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유를 찾아가셔야죠. 보통 여유를 찾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신세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주시라고요. 용기를 내시라고요. 예전처럼 주식해서 망한다? 그거는 주식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주식이 망하진 않았어요. 주식시장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주식시장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IMF 때 300포인트도, 코스피가 300포인트도 안 되던 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3천 중후반까지 찍었어요. 12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코인,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이런 걸로 막 또 이렇게 해요. 과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로, 모르는 길로 빠져서 엉뚱한 걸 하려고 하시냐고요. 여기서 뭔가 기준을 잡아보려고 하고 여기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욕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돈 때문이라면 그러면 돈을 벌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되는 행위를 하시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것만큼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단타수장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깡통을 차고 수업료를 지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깡통을 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비용마저도, 수업료마저도 44만 원이라는 수업료가 일시적으로 지불이 될지언정 추후에 다 걷어가고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가신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업이 좀 길어졌으니까 카카오게임즈 바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권사 측에서는요, 카카오게임즈를 평균적으로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10만원, 11만원 선상이고 10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다가 멀티플을 부여해서 어느 정도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또 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저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매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얼마씩 자리를 잡는다, 얼마씩 계산을 했다 등등. 근데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여기다가 이 멀티플을 주진 않았어요. 나름의 적정 수준이거나 약간 보수적이거나. 왜냐면 게임이라는 거는 까봐야 되잖아요. 게임은 실제로 런칭이 돼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게 일단은 중요로 해요. 그래서 신작이 나온다라고 해서 신작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뉴스테이트인가요?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로 몇 천만의 사전 예약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런칭하고 망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 작살났어요. 그래서 이처럼 게임도 까봐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어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 이번에 결과 발표, 3상 결과 발표해놓고서 막상 결과 발표할 때 실패, 혹은 유효성 부족, 데이터 입증 부족,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 폭락하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느낌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때도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좀 가지셔야 되고, 무조건 무슨 발표가 있다라고 해서 발표라는 거는 좋거나 나쁘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합격 통지 발표일이에요. 그러면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5대5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내가 된 것처럼 방방 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성적이 잘 나와서 안전한 커트라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합격이 다시 맞는 거겠지만,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될지 안 될지는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 종목들도 사실은 까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미 까져 있는 건 뭐예요?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정말로 엄청나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순위를 보시면요, 한 4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 2, 3위가 리니지 쪽이라든지 NC소프트 게임들,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오딘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P2E라든지 NFT 쪽, 이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보라 2.0 우리 그 행사 할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더 부각을 시켜주고 강조를 좀 해줬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NFT 그 다음에 P2E 쪽으로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같이 또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카겜 같은 경우에도 P2E에 대한 부분, P2E 시장에 대한 우려 확산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커졌다가 주가가 다시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면 P2E에 대한 모멘텀, 혹은 P2E 시장이 좀 더 커져가거나 P2E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같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2E 테마로 부각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딘을 통해서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비중이 75%까지 폭증을 보였다. 근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런칭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게임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또 오딘이 실적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이용자도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폭증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자체도 퀀텀 점프를 보였죠, 실적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를 보시면, 인건비 가파른 증가를 가정하더라도 영업이익을 YY 296%를 증가 전망한다. 여기는 목표가 12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증권사인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진출 성장 견인할 오딘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대만 쪽으로 출시하고 나면은 또 초기 일매출이 18억 원 수준, 그 다음에 22년 연간 일매출 평균적으로 13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두 기업의 두 증권사 측의 이 보고서를 짬뽕을 시키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영업이익은 최소 300%대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335%까지 4,980억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눈높이를 다시 한번 좀 높여봐도 될 만한 흐름이다. 그래서 오딘의 월매출 추이를 보시면 21년 11월 달에 폭삭 좀 주저앉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딘의 실적 눈높이가 좀 낮아지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도 이때 당시에 좀 같이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쵸?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이렇게 월 매출 추이에 달려있던 건데 이 부분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대만 쪽으로 또 론칭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테이블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둬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숫자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 숫자가 중요하다. 얼마만큼 돈을 벌어 드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재작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도 엄청나게 큰 폭, 300% 평균 300%대 이렇게 영업이익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30%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또 앞으로 새로운 신작들이 런칭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숫자로 또 반영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성과와 성적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좀 하더라도 어찌됐건 기존에 지금 런칭이 되어 있는 기존에 깔려 있는 이 오딘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현재 론칭된 걸로부터 돈을 또 잘 벌어들이고 있고 이 두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의 눈높이를 이 증권사들에서 이야기하는 10만원, 11만원, 12만원 선상 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VIP 회원님들도 이미 지금 6만원대부터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매도를 아직 고민을 하지 말자. 일단은 그대로 사업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대로 좀 보유를 해서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15% 가까이 11% 가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사업의 내용과 흐름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야 바로 여러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입으로만 떠들고 차트로만 말하고 빨간색 뜨면 사야 되고 파란색 뜨면 손절해야 되고 어디서 사고 팔고 무슨 패턴이며 그게 부질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에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에는 그런 유형이 안 맞습니다. 차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은 차트적으로만 해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이런 느낌은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여기 이렇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21선을 깨니까는 60일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 이유는 아냐고요.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런 이평선들을 깨냐고요. 아니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보실 때 그래서 단타수장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서브로 요거는 좀 봐요. 요거는 일목균형표는 따로 보는 이유가 있어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와 기준선,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매물대가 얼마나 저항이 강하냐 지지가 강하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 평균 시세가 얼마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요 두 가지만 따로 서브로 이렇게 띄워놓고 가끔 이제 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평선 의미 없어요. 다 후행성이고 다 의미 없습니다. 이평선 5일선이 21선 데드 골드크로스 나올 때 매수하시면 이미 늦어요. 네, 그런 자리에선 이미 늦습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 봐야 되고 밸류를 따져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밸류만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가시고요. 기타 그 밖에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서희건설 같이 이렇게 상승형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단타는 단타대로, 밸류는 밸류대로. 이렇게 해서 주식을 접근하시면 수익을 못 낼 수가 없다. 아시겠죠? 주식은 딱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돈 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카카오그룹주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너무 겁먹고 움츠릴 필요 없다. 이런 단기 시세만 노리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고, 혹시나 중간중간에 사업의 스토리가 변화를 준다거나 뭐 악재가 뜬다거나 혹은 뭐 산업의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로서는 오늘 하루의 시세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더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문 서비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테니스를 잘 못해, 할 줄 몰라. 그러면 스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배우고 가서 전문가의 전문 트레이너의 레슨이 필요로 하겠죠. 이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최고 적정 비용으로 최고로 여러분들께 부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또 수익을 안겨드린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훌륭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에 장 끝나면 여러분들 뭐 이거 매수했습니다 하면서 문자 많이 오죠. 6시 딱 지나가면 막 문자 엄청 오죠. 내일 이거 한번 보세요. 내일 우리 이거 매수했는데 내일 이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저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종목들이 그 다음날 갈 수 있는지 뻥뻥 가는지 제가 다 짚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런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떳떳하면 알아서 고객들이 찾아와요. 근데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피싱 문자를 뿌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문자로 다 자꾸 오는 그런 피싱들 속지 마시고요. 그런 엄한 거에 자꾸 영업적인 거에 현혹돼서 가입비 엉뚱한 금액 지급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가격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